장로님 올 계시는데 좀 떨립니다. 그 명문가의 좌우면 모두 알고 계시는 것이어서 시간이 12시까지죠. 그래서 빨리빨리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뻔뻔해져 갑니다. 그렇죠. 저 뒤에 보이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잘 읽게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부 다 성공하시고 싶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우는 것, 경영은 많이 웃으십니까, 여러분? 많이 안 웃으시면 성공이 아니라고 하면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많이 찾아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성공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자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상대방을 얕잡아 보기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방을 높이 볼 줄 아는 사람은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랄프 와일드 에머스는 젊었을 때 목사님이셨지만은 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숨도 못 쉬게 한다. 예수님 이외에 사람들 전부 다 죄인 취급한다. 사람도 숨 좀 쉬자. 이렇게 주장하다가 목사직에서 쫓겨나신 분입니다. 늙음하게 시인으로 활동하신 분인데 위에 것은 석판화고 밑에 것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석판화 말은 들어봤지만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지는 않았을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석판화 연구소를 개발하면은 영정사진으로 월수 2천만 원, 3천만 원 쉽게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신이 다른 사람이 이것을 지지만 성공한. 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는 모르지만은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공입니다. 혹시라도 내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몸소리 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성공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뺏지다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말년에 이런 곳에 가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시려고 하면 조건이 있죠. 저금을 해놔야 됩니다. 비행기 삭선 가면 또 언덕 넘으려고 하면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또 여기 꽃가루 알레르기 이겨내려고 하면은 건강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성공이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다 성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친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못 오시는 분이 많고 심지어 고인이 계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셔서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겠다 하는 것은 매우 겸손하신 분이 아니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강의를 들으신다는 것은 호학한다. 그럼 우리 모두 다 학생이다. 학생 부분 신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을공 손수 손을 모아서 인사를 할 때 남자는 좌상우하, 여성은 우상좌하. 그럼 이게 남녀 차별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왼쪽은 동쪽, 남자, 청색, 양, 숫자는 1을 말하고 오른쪽은 서, 여, 백색, 이를 뜻하는데 여성은 그 오른손을 위로 올리는 것은 여성은 여성대로 존중하고 남성은 남성대로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엎드려 절을 할 때도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절을 하는 게 아니고 남자는 좌상우하해서 세배할 때 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발 뒤꿈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 발 뒤꿈치는 이 좌상우하했는 손을 그대로 뒤집으면은 오른쪽 발이 위에 올라가고 왼쪽 발이 밑에 갑니다. 손은 왼쪽 손이 위로 올라가지만 발은 오른발이 왼쪽 발 위에 올라가야 플러스 전기가 들어와서 마이너스 전기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요것만 주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좌우명이라는 것은 앉은 자리 가까운 곳에 붙여놓고 가슴에 새기는 글이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실천에 옮기는 것이죠. 지행합일, 아는 것과 실천이 합일되어야 된다. 태도, 정신, 행동. 그래서 좌우명은 앉을 좌, 오른쪽 우도 되지만 왼쪽, 오른쪽 다 돌아보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쪽에 하양 가면은 하양 허씨의 후손들이 독립운동도 하고 항일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의 후손이 바로 경남 허조 선생이십니다. 이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양 허씨들의 후손인데 경남 허조 선생은 경함집이라는 문집에서 성공후사, 그러니까 공을 먼저 세우고 후사, 사를 나중에 해야 된다. 그 집안 매력들입니다. 허조 선생은 1100년대 그 세종 임금 시대 때 3인의 명재상이 있었습니다. 황희정성, 허조 선생, 맹사성 이런 분들 전부 다 그 당시 나이로는 또 40몇 살밖에 못 살던 시대에 전부 다 70세 다 넘어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전부 장수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다 나름의 비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다 가보셨을 줄 믿는데 그 하빌면 노골 사육신 육신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 묘리는 이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 왼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앞으로 들어갈 때는 그 옷깃을 이렇게 그 겹쳐 가지고 있어서 마을이 안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야 보인다. 그래서 묘한 동네다 이런 뜻인데
이쪽에 그 풍수지리에서는 회룡 고미형, 용이 고개를 돌려서 꼬리를 바라보는 형국. 그러니까 회룡 고미형 안에 마을이 있다. 뭐 이렇게 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육신 마을에는 이 삼가헌이 있죠. 이 삼가헌, 요거는 삼가헌이 아니고 파산서당. 롯데 요 파자는 뱃머리 파자입니다. 요 파자가 파리 파자죠. 그 다음에 하엽정이라고 붙어 있는데 여기는 하엽정이라고 붙고 여기는 삼가헌이라 파산서당이라고 붙어 있고 요 옆에 누각 형태는 하엽정이라고 붙어 있고 요 서당 요거는 파산서당이라고 붙어 있어요. 이 삼가헌은 요 건물 오른쪽에 요 집입니다. 요 집은 요는 창고인데 요 뒤쪽으로는 안채하고 달려 있는데 이 벽 두께가 흙벽돌이 한 1m쯤 되어가지고 여름에도 거기 음식을 넣어두면은 이 싱싱한 냉장고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삼가헌의 뜻이 뭘까? 삼가헌은 세 가지 가능한 마루, 세 가지 가능한 집. 이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 천하와 국가를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장록을 사용할 수도 있고 흰 칼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자기한테 신체적 위해가 오더라도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소신대로 할 수도 있지만 중용의 다호를 다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집에는 왜 이걸 붙여놨을까요? 앞에 이 세 가지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내한테 벼슬 자리가 오고 뭐 녹이 생기고 먹을 것이 생기더라도 사양할 줄 안다. 이거는 인을 뜻하고 흰 칼날 위에 절개 굽히지 않고 사육신 박팽현 선생처럼 죽음 앞에서도 용감하게 내 죽음을 내던질 수 있는 것은 용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중용의 도를 이렇게 그 마음의 평정을 찾고 이쪽 저쪽 안 치우치고 사람을 양심적으로 바라볼 줄 알기란 정말로 힘든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붙인 당호가 삼가헌이 되겠습니다. 이 삼가헌은 전라도 이리 출신의 이삼만이라는 주민 출신의 서예가였는데 이분이 굉장히 존경받는 서예가였습니다. 이 당시 경상도에서 전라도까지 가서 이 글을 받아온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깃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삼가헌입니다. 여기는 파산서당이 아니고 삼가헌에 왼쪽부터 읽어 들어옵니다. 여기에 예의염치, 효도 효자입니다. 효제 충신. 요 제자는 앞에 마음 신지 붙어야 되는데 요거는 제자 안 붙이고 그냥 동생 제자, 아우 제자를 썼어요. 뭐 무슨 수가 있을 겁니다. 요 원래는 요래 붙여야 된다고 합니다. 예의염치, 효제 충신, 이거를 벽에 붙여두고 실천을 했다는 것이죠. 이 유명한 미수 허목 선생의 글씨입니다. 여기 삼가헌이 붙어 있고 여기에 효제 충신, 예의염치 효제 충신 붙어 있는데 이분이 이 집 주손입니다. 박도덕씨입니다. 이 미수허목 선생과 우암송시열 선생이 우화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암 선생은 서인의 영수고 미수허목 선생은 남인의 영수입니다. 근기 남인입니다. 원래 이분은 그 경기도 양주 출신인데 자기 선조가 이 안음
현감으로 와 계실 때 거창을 거쳐서 대구까지 와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그 서울집안 명문집안만 찾아다니면서 며칠씩 묵고 글을 써준, 그래서 선비들을 사귄 사람이 이 미수 허목 선생이십니다. 근데 송시열 선생이 아파가지고 미수 선생한테 가서 약을 좀 지어오느라, 그러니까 아들이 안 됩니다. 그 미수 선생은 우리의 적입니다. 독이라도 넣으면 어떻게 하면 괜찮다. 가서 받아오느라. 근데 받아와 보니까 과연 비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비상을 드러내고 약을 다려가지고 그 아버지 우암 선생한테 들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비상을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했는데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병이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야야 가서 다시 지어온다. 그래서 가니까 미수 선생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상하다. 너 아버지가 안에 그 독이 뭐 빼내기 위해서 갓난 아이 오줌을 받아 먹고 마시고 병을 치료한다고 들어가지고 그 인성분 그거를 깨뜨려내려고 내가 비상을 조금 넣었는데 그 비상을 중화시키는 약하고 같이 넣었기 때문에 그대로 먹었으면 안에 있는 것이 다 깨어져 나오면 괜찮을 텐데 왜 재발했을까? 그래서 아들이 실토를 해요. 그래서 그 우원 송시열 선생님, 비록 분당은 원수지간이지만 사람은 믿어야 된다. 허목 선생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 이런 이야기에 옳은 분이 바로 미수 허목 선생이십니다. 그분이 쓴 글씨죠. 여기는 목은 이색 선생입니다. 서울의 한국일보 뒤쪽에 가면은 그 목은 선생 영당이 있습니다. 영당은 아시다시피 근령 모습을 그려놓는 그런 집이죠. 이 목은 이색 선생 영당이 목은 선생이시고, 이색 영정이죠. 이색 선생. 그 목은 이색 선생은 개 자손시, 자손들에게 남기는 시를 남기셨습니다. 외모가 단정하면 그림자가 어찌 구부러지리요. 근원이 맑아야 흐르는 물도 맑을 것이니. 그때부터 잘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람은 본성부터 깨끗하게 가꾸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몸을 닦아야 집안을 다스릴 수 있으며 정성의 근본을 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나니. 아마 여러분들 내어주는 그 교재에는 이렇게 써놨을 겁니다. 무물, 불유성. 여기에 성실함이 없으면은 무물,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무물, 불유성. 그러니까 이 성실해야 된다. 이 성실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말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지런하고 심정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거칠고 음란하면 본성을 잃게 되고 망령되게 행동되는 근본 정기를 손상시키느니,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다 못 기억하니까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무물 불유성,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무물 불유성. 여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목은 이색 선생은 사실은 저희 우리 4대조 되시는 형제분을 가르쳐 주신 스승이십니다. 고려 말에 우리 3대조께서 안동에 계셨는데 3대조께서 아들 둘 데리고 영덕 괴실마을로 귀향 계시는 목은 선생을 찾아가가지고 그 귀향살이 뒷바라지를 하십니다. 우리 3대조 할아버지께서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모건 선생한테 가가지고 뒷바라지 하시면서 부자가, 삼부자가 모건 선생의 제자가 됩니다. 뒤에 모건 선생이 재산이 풀려가지고 그 귀환이 풀려서 개성으로 올라가실 때 우리 3대조, 4대조 할아버지 두 분, 삼부자가 같이 따라 올라가가지고 그때부터 출세길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큰집 할매는 이성계하고 같이 요동정골도 가고 이래서 이성계 혁명에 가담을 해가지고 초대 한성 판면 서울시장을 지냅니다. 그 둘째 우리 할아버지는 향파, 여기는 고려에 충성하겠다 하면서 두문동 가서 불에 타 죽습니다. 그래서 그 향파 후손들은 전부 다 충성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저는 향파입니다. 경파는 굉장히 돈도 많습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퇴계 이황 선생입니다. 이 퇴계는 시냇물로 물러갈 때 퇴계 선생님이신데 그 마을 뒤가 토계라고 해가지고 그 토끼가 물 먹고 가는 동네까지 내려온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거리로 물러섰다고 하는데 이 황 선생님, 이 황자가 넓고 깊을 황자입니다. 여기 물은 물인데 위에 해가 떠 있고 밑에 빛이 있습니다. 넓은 물 위에 햇빛이 비쳐가지고 굉장히 밝게 빛나는 그런 깊은 경지의 모습을 이 황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 원래는 여기에 도산서당이 있었는데 퇴계 선생님 도산서당이라는 아주 작은 집에 있었는데 그 후손들이 나중에 제자들이 나중에 새로 이렇게 크게 건물을 지었죠. 이 옥스포드나 그쪽하고 거의 맞먹는 사립대학 수준을 여기에 보면 진도문, 이렇게 도로 나아가는 문이라는 뜻인데 오른쪽 입구에 문이 있습니다. 여기 한석봉 글씨라고 합니다. 도산서원. 여기에 이 늙은 버드나무, 도산서원에서 내다보면 왼쪽 산비탈 마당에 있는 늙은 느티나무죠. 이건 아마 그 당시에 아주 어린 나무가 아니었을까. 그 당시 학생들은 이 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거나 이 밑에 앉아서 학문을 토로하지 않았을까. 버드나무는 성질이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만져보면 따뜻한 느낌입니다. 대나무는 만지면 차가운 느낌이 드는데 이건 따뜻한 느낌입니다. 옛날에는 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지질, 버드나무 양자에 가지지자, 양지질 됐는데 그게 오늘날 양치질로 되고, 양치질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버드나무가 원래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 서양에서 아스피린의 주 원료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퇴계 선생은 내 몸을 닦는 10가지 그 가르침을 새겨놓고 실천을 했는데 입지 뜻을 세우고 경신 몸을 공정하게 다루고 치신 마음을 다스리고 아마 성한 대로 독서하고 발언할 때 조심하고 모든 행동은 이렇게 집에 거거할 때는 이렇게 접인 처사 어떤 일을 대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는 바입니다. 그 퇴계 선생이 벽에 써붙여 놓고 늘 새겨 있는 것입니다. 무자기, 자기를 속여서는 안 된다. 신기도,
신도 혼자 있을 때 그 몸을 더욱 삼가해야 합니다. 무불경, 불경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안일무, 안별무, 안일불 공경할게. 여기 없을무라고 하는데 없을무는 이게 없을무라고 합니다. 여기 없을무는 나뭇가지 기둥이 밑에 불화가 있어서 불이 타서 모든 집들 다 타버리고 검은 기둥만 남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안 된다. 안일불, 안일무, 안일무, 어미무가 아니고 그렇죠. 요거는 입구고 안에 열심이 있는데 입 10개를 마음심, 입 10개를 먹여 살리는 것은 밭이고 그 밭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각사다. 뭐 이렇게 풀이하시는 분도 있죠. 무작위, 신기독, 무불경, 사무사. 이건 전부 다 논어, 얘기 등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죠. 여기 그 거창 시인시들은 요 글씨 대신에 아니 비수비자 대신에 여기는 열십을 썼죠. 자기 성에 비수가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몸을 찌르는 게 있으면 안 된다 해서 그렇게 하죠. 여기는 아시다시피 남명조식 선생 산청에 가면은 그 남명조식 선생 기념관 있죠. 그 기념관 왼쪽 뒷문으로 나가가지고 산등성이 올라가면은 있는 산소입니다. 이 산소 앞에 있는 것인데 요 뒤가 바로 요소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총알 구멍이 있습니다. 아마 전쟁 때 총에 맞았던 흔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명조식 선생 여기에 풍매헌인데 여기서 혼자서 공부를 했다. 뭐 이런 뜻인데 뇌령정이네요.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고 용처럼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는 그런 집이다. 뭐 이런 뜻으로 아주 그 심지가 굳은 분이죠. 근데 이분은 퇴계 선생하고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서로 날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남명학파가 남인학파를 둘러 가르면 퇴계학파와 남명학파 이렇게 가르는데 이분이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 성성자 요 딸랑딸랑하는 요겁니다. 몸에 딱 차고 있으면은 요게 정상적으로 딸랑딸랑하면은 이제 몸이 그거하고 이 딸랑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이러면 아 내가 성질이 좀 급하구나 뭐 서두르는구나 뭐 이런 뜻입니다. 이 경리금은 내가 오늘이라도 내 스스로 부끄러운 짓 하면 이 칼로 내가 나를 찌르리라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성자가 왼쪽에 마음심이고 오른쪽에 별성자인데 이 별과 같은 마음 반짝반짝 거리는 마음 근데 이 별성자도 위에 해일자가 있고 날생자가 있는데 이게 그 해가 생긴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죠. 이 성성자와 경리금인데 늘 깨어 있는 것을 성성이라고 하고 고요한 상태를 적적이라고 합니다. 성성적적, 적적성성 이 구절을 써붙여놓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리금에 대해서는 안으로 깨우치는 것을 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겉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라고 한다. 이 겉으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옳은 행동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팎이 같아야 된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신 분이 남명조식 선생입니다. 근데 남명조식 선생은 이거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손으로 빗자루 하나 못 쓰면서
입으로는 뭐 이거 옳으니 저거 옳으니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 요거는 소하게 나는 그 쇠소음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마당에 물 뿌리고 빗자루질 하는 것부터 배워야 도가 되지.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서 빗자루로 마당도 쓸 줄 모르는 놈이 그걸 잃어가지고 뭐하노? 이럴 뜻이 되겠습니다. 이 5,000원권에 나오는 율곡 이 선생님이시죠. 율곡 선생은 공불실기천 이 궁하더라도 하면 안 된다. 실기천 하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네가 아무리 궁격하더라도 하늘의 가르침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양심이다. 뭐 이런 뜻이죠. 이분은 그 퇴계 선생한테 그 스승의 예로 다 했고, 또 이분 동생이 구미에 있는 이우 황기로 초선이라고 불리는 황기로 선생의 사위가 되는데 그 동생을 만나러 간 김에 안동까지 오셔가지고 퇴계 선생한테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선악을 묵어간 굉장히 그 성비를 찾아볼 줄 아는 분이 바로 율곡 선생이죠. 과거에도 여러 번 장원을 하고, 그런데 이 5만원권은 이 율곡 선생의 어머니죠. 이 율곡 선생 5만원권의 초상화를 선정할 때 이 신사임당으로 할 것인가, 그 소설 이문열 선택에 나오는 안동 장씨 부인 장계향으로 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영남학파하고 이분은 기호학파니까 서울에 있는 기호학파 교수들, 지금의 교수들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기호학파가 이겼다. 그래가지고 장계향 선생은 못 들어가고 신사임당이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야기가 그때 많이 되는 분이죠. 이 장계향은 아시다시피 퇴계 선생의 제자가 그 서예 선생하고 학봉 선생인데, 학봉 선생의 후에 그 수제자가 바로 경남 장흥효 선생입니다. 장흥효 선생의 제자가 석계 이신영 제자가 그 아드님이신 존재 이휘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자기 제자 석계 이신영이 마흔이 넘어가지고 혼자 멍때렸을 때 자기가 아끼는 관연한 딸 장흥효 선생의 자기 딸을 처녀의 몸으로 시집 보낼 정도로 믿어했던 분이 자기의 사위 석계 이신영 부인이죠. 거기에 가가지고 전체 소생이 삼남매가 있고 삼형제가 있고, 자기가 가가지고 6남매를 낳아가지고 모두 9남매를 아주 훌륭하게 키우게 됐죠. 그래서 그분이 그 5만원권 마지막 집회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학자들 사이에 힘겨루기에서 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 강릉에 가면은 오죽헌인데 여기에 이 선생의 어머니 신사임당이 자다가 용꿈을 꾸거든요. 그래가지고 경기도 양주에 있는 자기 남편 이원수공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몽을 껐지 싶은데 빨리 오라. 그런데 그 원수공은 대관령 고개를 넘어서 서둘러서 오는데 어떤 주막집에 들어가요. 그 주막집에 들어가니까 주모가 딱 보니까
자기 집에 수많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서기가 확 뻗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주모가 이 원수공을 따로 다른 방에 모시고 저녁에 음식상을 새로 들여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비록 중학을 열고 있지만 나도 집안이 뼈대가 있는 집안인데 오늘 그들을 보니 서기가 버치는 것 같아서 조건 없이 동침을 해주면 제가 아이를 하나 낳아서 잘 키우겠습니다. 이때 이 원수복은 어떻게 했을까? 이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 중간에 이 부인이 용품을 껐다고 합니다. 그래 마치고 넘어오는데 고개를 넘어오다가 어떤 도사를 만납니다. 그 도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대는 이번에 등남을 한 운세로다. 근데 그 아이가 10살 되던 해에 호환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밤나무 100그루를 심어가지고 그 밤나무를 따가지고 배고픈 사람한테 적설을 하면은 호환을 면할 것이다. 과연 가서 강릉에 가서 합방을 하고 그 이듬해에 율곡을 했어요. 이 일을 했어요. 근데 10년 되던 해 그 고개를 넘다니까 그때 그 도사가 또 나타났어. 100그루 심었는가? 예, 100그루 다 심었습니다. 어디 한번 세워보자. 그래, 탁탁탁 세워나가다 보니까 99그루밖에 없어. 99그루밖에 없다. 나는 우리 아이는 내가 내한테 조금 못 키워. 그래서 그 도사 도포자락 뒤에 뱀 꼬리가 스르르 나오면서 그 도사가 뱀으로 변하는 순간 그 옆에 있던 나무 한 그루가 뭐라고 외칩니다. 나도 밤나무. 그래서 그 도망을 치고 그 아들 이름이 율곡 밤나무 율자에 골짜기고 여기 율곡 선생을 모신 자운서원이라고 있는데 이 작자는 그 작자 자계 자운 청도에 가면은 그 타경 김일손 선생 자계 서원이 있는데 그 작자가 그 주희 선생 그 동네 이름하고 관계 있어서 그 중국에서는 작자가 붙으면은 주희 선생하고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 위에 정호, 정이 형제 성리학을 집대성한 거. 그냥 그건 신문이 아니고 성리학, 철학을 논의한 거기 성리학은 이수와 낙수. 그래서 우리 계명대학교 에 가면 이강서원이 있죠. 그게 거기서 왔다고 하죠. 구봉. 이게 이럴 때는 구봉이라고 읽는데 뒤에 암자가 오면 귀암으로 읽더라고요. 문화유시 집안에서는 이거를 귀암으로 읽어요. 송익택 선생은 그 율곡하고 뭐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납니다. 거의 비슷한 거예요. 율곡이 송익필을 탁 겪어보니까 저 내 스승이 될 만하다. 그래가지고 스승으로 대접합니다. 그래서 송익필 선생이 율곡한테 보낸 편지 가운데에 아무리 억울하고 공공하더라도 그 하늘이다.
네 누명을 더 쓰고 억울하다 하지 마라. 반대로 부귀 영화를 누려도 역시 그 하늘이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네가 어디에 무슨 뭐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폼 잡지 말고 지킨 대로 본분을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구봉 송익필 선생의 묘소가 되어 있습니다. 서해 유성영 선생 그 화해마을에 가면 충격당이라는 글씨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 합인 묘골에 삼각헌 벽에 써있는 예의연치 효제 충신 쓰셨는 이수흠옥 선생입니다. 여기에 유성영 선생은 충효지외 무사업이다. 충효 말고는 다른 할 일이 없다. 충효만 오직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집이 당회가 충효다. 여기 아주 로컬 입구에도 기념관 바로 왼쪽에 있는 집이 수천 박씨들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은 그 집이 바로 충효당이죠. 충효당 왼쪽으로 가다가 바로 첫째 집은 삼성 이병철 회장의 부인인 박두을 여사의 친정집이 바로 로컬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집 집안 후손 딸님이 있으셨는데 여기에 서해 선조 좌우명이라고 되어 있죠. 서해 선조 좌우명. 무자년 가을에 경자가 성가 썼다는 상묵 최묘 평상시부터, 이건 침묵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부터 침묵한다는 것은 신중한다. 신중하는 것이 최고 묘수다. 현명한 수다. 그러니까 평소에 건드리지 말고 침착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내안마을. 내안은 정전이죠. 의성 김씨 여기에 이평조 청계 김진 선생, 여기 청계 김진 선생이 데리고 요거 이편에 있는 여기 불천이 사당입니다. 청계공의 사당이죠. 여기 다섯 아들이 전부 다 등과했다. 그 다음에 아버지까지 합치면 6부자가 등과한 집이다. 근데 맞이는 약동 그길, 둘째는 귀봉, 수일. 이건 봉부터는 구 안 하죠. 오남은 영일, 학봉 김성일. 우리는 학봉 김성일 선생님 인진료라는 관련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익혀진 이름이고, 남아 독일. 이 다섯 아들을 키웠고, 또 독립투사 김대락 선생. 여기 안동에 가면은 고성이 씨의 석주 이상용 선생하고 여기가 천암남배관이죠. 김대락 선생의 누이가 이상용에게 시집을 갔어요. 여기에는 자기를 버리고 유록을 택한다. 그 집안에 또 동상, 김동상, 이분은 기득권을 버리고 서로 합치자. 평양파, 영남파 서로 나누어서 싸우지 말자. 여기 일송전 푸른 소는 늙어갔어도 그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이 내한말 청계공 김 선생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이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할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까? 자, 백화
선생의 옛집입니다. 남의 집에 글도 안 빌리고 남의 집에 돈도 안 빌리고 남의 집에 사람도 안 빌린다. 이런 신조로 살아가는 분들이 이 의성 김씨들입니다. 백화 김대락의 구려는 삼고초려 제가 공명을 여대헌덕에 가가지고 3번 초가집에 가서 피었다고 그렸죠. 이 석주 이상용 선생 임청각 그 임청각은 여기도 나오지만 퇴계 선생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퇴계 선생이 저 순천 가셔가지고 어떤 곳에 머물렀는데 그 집 방호를 임청각으로 지어주셨더라고요. 이 화려한 집들을 팔아가지고 신흥구간학교에 가신 분들이 그러니까 한겨울에 동산 걸려가지고 가시고 이분은 일성 김동삼 선생님이시고요. 이분은 독립된 나라에 가서 죽어야 되지. 내가 보국에 없는 나라에 어떻게 가겠노? 이런 분. 근데 이분이 바로 그 청계 김진 선생이 주장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궁불실이 달부미도. 요거 아까 송익필 선생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궁색하여도 의리를 잃지 말며 궁하더라도 실의 의를 잃는 것을 아닐 뿐 하지 말며 달 어디에 도달해도 성공해도 이도 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출세하여도 정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궁불실이 달불이도 이 뒤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영수옥새 불이와정 그분 문집 속에 차라리 부서진 옥조각이 될지언정 온전한 개화장으로 시시하게 남지는 마 그런 뜻이죠. 약봉 서성 선생은 아시다시피 서성 선생의 우때 아버지가 여기 함재 서해 선생이 있는데 함재 서해 선생이 퇴계 선생 한테 제자로 수업을 해서 내려왔는데 공부하러 왔는데 그 퇴계 선생한테 고성 이시 아까 그 석주 이상용 선생 우때 할아버지 한 분이 요청을 해요. 퇴계 선생한테 친구가 아닙니다. 내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흠이 하나 있다면 눈이 약간 그런 흠이 있거든. 네, 그 자네 제자 중에서 인품이 훌륭한 사람 하나 제자로 놔주게. 이래서 정치 큰 사람이 약봉 서성 선생이 바로 우때인 함재 서해 선생입니다. 함재 서해 선생은 그 퇴계 선생의 본류로 고성 이시 그 문문 부인한테 장가를 가요. 그 대신에 그 고성 이시에서 문문 딸을 데려가줬다 해가지고 재산을 많이 물려줍니다. 그쪽에 조금 뒤에 나오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머니가 함재 선생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2-3년 만에 아이 하나 낳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몸으로 이 안동에서 아이를 키우면 안 되겠다. 사람은 서울로 가라고 했다. 그래서 서울로 가게 됩니다. 그때 그 함재 선생 때는 서울에서 벼슬 자리라고 거기에 가서 공부를 시작해요. 그 후손들이 지금 서청원, 독립운동했는 서재필 전부 다 그 집안들이죠.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의 그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약현성당 거기에서 하인 하나를 데리고 술을 비접하고 그 밥이 안 쉬도록 약밥을 만들고
그래서 그 약주, 약밥, 약과가 약봉 선생이 어머니가 만들었다. 고선 이시에서 유래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야, 그런데 이게 바로 소호헌이라고 해서 안동 일찍에 가면 있죠. 이 소호헌 근처에 한산이시 그쪽에 그 조가집 하나 있죠. 예. 소헌은 소주 항주할 때 그 호수를 닮았다 그런 뜻이고 약봉 선생 태시가 이겁니다. 이분들은 우선 약봉 선생은 육도 관찰사, 사조 판사를 지냈어요. 집안이 엄청난 분이면 한 분이 정도고 이 서성의 자손들은 105명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들어가고 이 대제학 가장 많이 낸 사람이 바로 이 서성 집안들입니다. 옛날에 영의정보다도 대제학을 더 많이 여쳤죠. 이분 그 약봉 선생은 물태위선, 위선, 착한 일을 하는데 물태, 안일물 게을태, 게으른 부리지 마라. 물태화환, 무리화환 태어위선, 물리화환, 화나 환란이 왔다 하더라도 하지 말고 게으리하지 말고 태어위선 요 8글자를 합쳐가지고 물태위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한테 모함을 받았거나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상대하지 말고 욕하지 마라 이런 걸 직전입니다. 여기가 바로 약현성당입니다. 이 터에 옛날에 안동에서 올라간 고성이씨 부인 그 약봉 선생의 어머니가 여기에 가서 했던 것입니다. 여기는 그 약봉 선생의 묘입니다. 이건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약봉 선생은 자기 아이를 얻고 서울 가가지고 교육에 투자했는데 그때 서인계통 그러니까 송익필을 비롯해서 이이 선생한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 서시지만 서인 쪽으로 가서 나중에 서인이 노론소론 갈라질 때 노론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 보면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죠. 우리 3대주 할아버지도 목은 이색 선생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고 이분도 교육을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근데 이 뒤에 조금 더 있는데 다음까지 더 시간이 벌써 다 되었어요. 오늘 연락을 하겠습니다. 너무 질문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다한테 좀 옆에서 아쉽습니다. 사전에 한 2시간 분량을 제가 알았더라면 앞에 동영상은 다른 날로 하고 2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심우섭 박사님께 큰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의 조상이 수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또 우리 성도들인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이런 말씀을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른 날 팀 활동 하실 때도 열심히 하시고
어제 또 여기 오신다 그랬습니까? 월요팀은? 어제도 오십니까? 월요팀이 여기 오셔야 되는 날이 5월 1일입니다. 5월 1일은 의무적으로 오셔야 되고 4월 26일은 스님이 오시는데 불교 음악에 대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은 와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좌석이 다 차면 50명이에요. 그리고 예비 기자가 있기 때문에 한 70명까지는 충분히 이 자리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갔다가 자리가 없으면 어쩌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강의 있는 날은 언제라도 오시면 뭔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